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 정도 외국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와서 직접 적응해서 학교를 다니려면 영어를 이해해야 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저 같으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 있는 그런 멀티컬처럴한 그런 곳에서 아이를 조금 다양한 문화에 익스포저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너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참 적응도 잘.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지연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11월 달에 이제 토론토에서 북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사실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그래도 잘 마쳤고요. 앞으로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북콘서트 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요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금 이번 주에 편집을 해서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무리를 했나 봐요. 밤에 요즘 계속 이제 피곤해가지고 저만 이렇게 올빼미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밤에 영상 작업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팁은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자 우리 해외로 아니면 유학을 뭐 그 나라가 캐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필리핀이 됐든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몇 년 정도 외국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영어학원에 아이들을 많이 이제 보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한국에서 보니까 이번에 여름에 가니까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영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막상 해외에 나가면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와 직접 외국에서 쓰는 영어가 조금 달라요. 왜 한국에서 교과서 뭐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영어 좀 뻔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무슨 생활 영어 반, 뭐 라이팅 반, 뭐 리딩 반, 뭐 리스닝 반 다 있겠지만 사실 언어라는 게 그렇게 뭐 언어,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게 사실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가서 내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외국에서 이제 몇 년 동안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기 연습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독해 능력이 뛰어나고 뭐 쓰는 능력이 뛰어나도 와서 직접 적응해서 학교를 다니려면 영어를 이해해야 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영어 클래스를 듣자면 회화 클래스를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 한국에 외국분들 되게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영어 뭐 그런 뭐 튜터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하지만 사실 그 외국인하고 1시간 동안 아니면 30분 동안 매일 화상 채팅을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걸 배우는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30분 동안 어떤 뭐 신문에 대해서 읽고 토론을 한다. 좋겠죠. 하지만 그 토론 내용과 그 방법이 과연 우리 아이가 캐나다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도움이 될까요? 뭐 생각적인 면이나 사고적인 면에서는 물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로 지내면서 사귀는 그런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 반에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사실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온 친구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진짜 정서적으로 잘 먼저 정착하는 게 스텝 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물론 영어를 더 배우고 싶어서 캐나다나 미국에 갔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이도 애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왔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럼 그 친구가 과연 우리 그 반에서 아이들이 저는 잘 적응을 하느냐를 저는 가장 유심히 보거든요. 그 아이가 영어를 한자라도 더 배우고 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안정감,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반에 하나이라도 친하게 지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배우고 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생활 영어 있잖아요. 어려운 독서 토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하이 너 뭐 좋아해? 굉장히 심플해요.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그 대화 그 난이도가 더 심플하고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좀 포커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우왕하게 우리 아이는 5학년 정도 레벨의 수준의 리딩을 해야 돼. 사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어가 일단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쉽게 배운다면 그 이후로는 금방 캐치업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일반 학교 입시 상담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공립학교에 오다 보면 이제 그 공립학교 교육청에마다 그 리셉션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봤죠. 그럼 처음 단계는 일단은 등록을 하고 리셉션 센터에 가고 거기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뷰 간단하고 듣기 쓰기 거기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걸 공부해서 하는 거랑 아이의 실력이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 듣기, 쓰기, 말하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그쪽에서 이제 어세스를 하면 사실은 그거를 잘 한다고 좋은 학교에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유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초이스가 있어요. 그럼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과연 그 이민자들이 많은 파퓰레이션이 있는 학교가 좋으냐? 아니면은 완전 다 백인들이나 한 종의 그런 문화가 있는 학교가 좋으냐? 그거는 사실은 부모님의 선택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선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있다면 저 같으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 있는 그런 멀티컬처럴한 그런 곳에서 아이를 조금 다양한 문화에 익스포즈를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과연 결론적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상담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학교 간다, 좋은 점수가 높으면 좋은 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학교 내에서도 어떤 학교가 랭킹이 높고 랭킹이 낮고 이 정도는 그냥 테스트 하나를 본 결과를 가지고 학교의 랭킹이 매겨질 수 있겠지만 학교 랭킹이 높다고 해서 그 학교가 진짜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아마 비디오 중에 하나가 학교 선정을 어떻게 했나요? 아마 보시면 설치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를 좋은 학교를 다니는지는 사실 다녀봐야 알고 이미 다니고 있는 재학생 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거든요. 좋은 학교란 일단은 학교에서 엑스트라 프로그램이 많고 서포트가 잘 돼 있는, 그래서 이제 학교의 그런 커뮤니티도 잘 형성돼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 점수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영어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내가 잘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시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거는 되게 주눅이 많이 들고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영어를 배워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유창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가 잘 통하는 아이들도 이미 그룹이 형성된 곳에서 껴들어가기 힘들어요. 저희 반에 이제 다른 나라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학교를 전화를 가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적응하는 건 더 어렵겠죠.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고 그 사이에 삐죽고 들어가서 컴포트 존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애들은 그거를 물리치고 되게 금방 친해지고,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 잘 이렇게 지내요. 그런데 자존감이 조금 낮은 아이들은 겉으로는 세 보여도 되게 셀프 이스팀이 낮아져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항상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심어주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정말 잘 적응을 해요.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요.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나는 여기서 지금 새로 적응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조금 더 단단해지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 주눅이 들고 나는 잘 못하나 봐, 못할 것 같아,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해서 친구 사귀겠니? 너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해외 나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준비보다는, 그래, 너는 너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너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참 적응도 잘하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진짜 막상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새로운 문화를 배워나가면서 챌린지가 필요할 때, 그럼 그 아이가 맞다, 나는 이런 것 또한 잘 넘길 수 있어,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어,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진짜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어디 나가서도 진짜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정말 잘 적응해서 학교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여러 호주나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많이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상담도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보시고, 학교 결정하는 것도 아마 추천해 주시는 학교들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아이 데리고 한번 유학지를 정하기 전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도 한번 가보고, 이런 학교가 있었어? 이런 분위기야? 그러면은 좀 아이들이, 또 아니면 학부모님들께서 결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큰 인베스트먼트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냥 아이들이 너 영어 해야 되니까 가 보다는 조금 목적 의식을 좀 잡아주시고, 왜 가야 하는지, 가면 뭐가 좋을지 한번 장단점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뭘 배우고 싶은 게 뭔지 확실한 골이 있으면 조금 더 아이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 그런 기회가 생길 때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